있었는데 그때 팝업 때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브랜드를 내가 뭔가 그냥 그렇게 찍기 싫더라고.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옷 입어보고 하는 것도 찍기 싫어서 그 대표님 화배 날아 햇빛 때문에 날아가는 거 봐. 그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쨌든 좀 제가 생각했을 땐 대표님이 약간 덕후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그 덕후 같은 브랜드예요. 되게 이게 진짜 뭐 옷을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재미있어서 가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산공원? 여기 지나는데 너무 좋다. 원래 택시 타고 가려다가 걸어가려고 혼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네. 예쁘다. 단풍이 이제 좀 드네. 어쨌든 그렇다고. 자, 제가 사실 오면서 좀 찍었어요. 아, 여기 네. 그 길로 왔거든요. 그 공원. 아, 네, 그 길로 올라왔는데 오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팝업에 갔었는데 사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냥 그날 가서 옷을 쓱 찍는 요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네. 따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네.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아, 어색하신가요? 그래서 네. 간단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매틱 포로 피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옷을 만들고 있는 전정현이라고 합니다. 이 AFTP라고 해도 되나요? Automatic for the People 풀네임은 항상 말씀하시나요? 아, 주로 많이 플레임을 이야기를 아, 해요. 그래요?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브랜드 이름 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연관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뭐 딱 지은 네임이 아니고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그 락 명예전당에 들어가 있는 REM이라고 하는 미국 밴드가 있어요. 네. 이게 뭐 브루스라고도 얘기하고 컨트리라고도 얘기하는 그 밴드가 있는데 네. 그 밴드가 1992년도에 냈었던 제가 그 앨범의 10번째 트랙인 나이트 스위밍이라는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좋아해서 네. 제 중고등학교 때 거의 그 음악을 듣고 나중에 진아님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이나 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커버명이 오토매틱 포로 피플이길래 아 이게 약간 서비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큰 의미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서비스 같은 느낌이고 브랜드 같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빌려왔어요. 이거는 그때 못 들었는데 처음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여기 LP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락하고 살짝 뭔가 그죠. 근데 그래도 시기가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를 만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90년대의 음악을 저는 이제 80년대생이다. 80년대 중반생인데 제가 90년대 한 중반이나 후반쯤에 됐었을 때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듣던 음악들을 듣는 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게 약간 그 락 베이스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밴드 베이스에 있는 연주 음악들이나 아니면 피아노 음악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 뭐 브랜드 명이라고 브랜드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명을 이렇게 정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Automatic for the People 제가 그 옵스큐라 스토어에서 보고 그때 이제 뭐 사실 폰트부터 시작해 그 책 이런 것들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좀 어떤 브랜드인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형식적이지 않으니까.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제가 옷을 설계할 때 아주 간단한 구조로 설계하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군을 통해 가지고 뭐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처음에는 내가 과연 어떤 큰 작품이나 멋있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었었을 때는 그냥 완벽하게 진정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더 커머셜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자신 있게 내 친구한테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설계를 해서 내가 뭔가 옷을 만들었어. 근데 너 와서 이거 한번 사볼 수 있을까? 이거 괜찮아,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소재나 이런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게 과연 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물음표가 들어서 가장 나아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저는 아,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나 사람에 대한 것들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쪽에서 한번 출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원년이죠. 첫 번째에 23년도 SS라고 써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제가 혼자 첫 시즌에 다 봉제를 하고 아, 직접. 예. 그리고 다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던 네네. 일들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걸 23년도에 내놔야 되는데 그걸 22년도 봄부터 한 거예요. 아, 1년 동안 준비돼. 네, 거의. 그냥 뭐 패턴도 떠야 되고 뭐 이제 뭐 진아님 보시면은 안에 이제 라이닝 같은 거 굉장히 그쵸, 복잡하게 그쵸, 되어 있는 게 복잡하게. 많으니까 이걸 어딘가에서 레퍼런스를 갖고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터너 분들한테도 이제 저랑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 맞춰왔던 네네. 패터너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패터너 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그럼 너도 뜰 수 있으면 네가 좀 떠와. 내가 어레인지를 해줄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 패턴을. 네. 이게 이게 똑같은 포켓에 2중, 3중으로 겹쳐 있는데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그림으로는 그렇죠. 설명이 네.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가 떠와. 그러길래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뜨고 이 분들한테 어레인지를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2년도 딱 22년도 구정이 딱 지난 다음부터 네. 이제 일을 해서 그래서 딱 22년도 겨울에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만들어서 아, 이제 세상에 좀 내놔야지라고 하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일본에서 먼저 바잉이 조금 됐었고 그래서 뭐 23년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원년에는 아무것도 저희는 뭐 타이틀도 없어요. 네. 타이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트로라고 했었던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루엣이나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한 가지 아이템으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옷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저는 챌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동일한 소재로 안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심지를 바꾸면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여간 좀 어려운 일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바지는 바지에 맞는 심지랑 안감, 그 다음에 뭐 실의 조시나 이런 실의 간격들 이런 것들에 따라 뭐 아우터는 형태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다 흐물거리는 걸로만 만들 수 없으니까 라이닝을 보완해서 어떻게 이거를 맞출 것이냐를 되게 이제 패턴적으로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패턴을 맨 처음 뜨게 된 이유는 안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안감의 성질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사실 조금 되게 특수한 안감을 많이 쓰고 겉감보다는 안감이 압도적으로 비싸요. 뭐 겉감도 다 일본에서 사오긴 하지만 안감도 일본에서 사오는데 안감은 좀 약간 그 기성이랑은 느낌이 약간 많이 다르거든요. 네. 얘네들이 약간 되게 신념을 갖고 만든 애들이 네. 만드는 사이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수축이라든지 그거를 이게 안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안감을 단순히 그냥 이게 주는 것 때문에 뭐 8분의 3이나 반인치 정도를 더 길게 만들어가지고 옷이 딸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제가 이제 이 형태들 같은 경우나 이제 또 그리고 이 십자 이제 거제 스티치 같은 네. 경우 들어갔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얇은 옷인데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는 또 저지 같은 데다가 이 TPU라고 해가지고 네. 방풍하는 것들을 또 제가 일본에서 붙이거든요. 오. 그리고 또 열을 줄여서 줄여요. 왜냐면 걔네들이 또 줄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이제 겉감이랑 안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옷들이 아이롱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깥에서 열을 주면은 안에서도 또 줄어요. 그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패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패브릭을 어떻게 맞춰서 쓸지를 100% 제 그 뭐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소통이나 공감에 그렇죠. 대한 문제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떠야겠다. 어.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는 사실 설명만 잘하면 되는데 그 소통이 사실 좀 그렇죠. 어렵다라고. 소재나 이런 거에 네.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옷을 만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FW 때 네. 넘벌잭이라고 하는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저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 네, 영국 스피커인데 네. 영국 사운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옷을 만들 때 장면으로 만들거든요. 단편적으로 아, 요 옷이 예뻐서 요거랑 매칭해야겠다. 그것도 사실 좋은 스킬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느꼈었을 때는 장면으로 옷을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7가지 카테고리 정도를 나눠서 네. 네, 그럼 뭐 다 설명드리는 건 요 너무 네. 얘기를 제가 그냥 이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인트로 첫 시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넘버잭 그리고 스피커 네. 시즌 이름이 네, 뭐 브리티시 라우드리 스피커 엔지니어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즌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에 대한 탐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요번 시즌 FW 네. 제품들의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버드 스트라이크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뗄 때 새가 이렇게 그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는 네. 그런 직업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그렇구나, 특이한 직업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네. 7가지 정도의 그런 그 역할들을 네. 나누시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정말 전문 기관에 네, 맞아요. 컨택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거예요. 아, 이분이 덕후기질이 있으시구나. 요렇게까지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사실. 브랜드들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정말로 그 시선 차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버드 스트라이크 처음 시즌에 봤을 때. 네. 그래서 요번 시즌 얘기를 그러면 좀 네.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 어떻게 네. 좀 이렇게 하게 됐는지 하는데, 옷을 보면서 하면 더 설명이 쉬울까요? 하셔도 상관없을 것 옷을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네. 직업군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옷을 잠깐 세팅을 빼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보고,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추상적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랄까 자기의 그런 전개 방식이나 이런 마인드셋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근데 그게 옷으로 봤는데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분 따로 가서 영상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의 제품들이 사실 스큐가 뭐 엄청 많지는 네.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직업군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런 것들,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는 네. 옷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일본의 그런 뭐 그렇죠. 그런 얘기들에 같이 옷을 보면서 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방 세팅을 해서 네. 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느꼈었던 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거만하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옷을 반드시 패션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지금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옷을 만들 수 있는, 옷을 큰 기업이 아니고 조그만한 사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1.5세대 정도에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옷을 좋아서 만들어요. 네. 근데 주제넘게 얘기를 하면은 패션 말고도 옷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아. 올라가는 길이 네. 뭐 왼쪽에서 오를지 오른쪽에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패션을 너무 많이 잘 보여주니까 네. 옷이라는 게 그 루킹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의미도 사실은 좀 존재가 하는데, 그 위에 뭔가 그쵸 안쪽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이제 1세대 1.5세대라고 하는 그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스피릿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스피릿을 통해서 내가 이게 의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 옷들도 진아님 뭐 보셨겠지만 사실 스킬적이거나 테크닉적인 게 되게 많은 옷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전체를 만들려고 해서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가지고 오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뭐 굳이 이런 의류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쪽에서 보면 옷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크닉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는 되게 멋있는데 이 전체를 다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그게 완성도를 위한 테크닉을 갖고 왔는지가 사실 의문인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저도 이제 누르고 절제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 아니요. 아니 왜냐면 브랜드 하시는 분 저도 정말 많이 만나지만 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어쨌든 가치관에 투영하는 게 브랜드잖아요. 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가치관에 투영하는 가장 맞아요. 내가 좋아하고 쉬운 방법이 옷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 각자의 그런 오피니언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을 기획했었을 때 저는 되게 사소한 관심이나 주변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원단이나 이런 봉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일본을 많이 가요. 네.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녁에 야간 비행이었었는데 이렇게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안전한 그 상태가 됐었을 때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 뭐 하시는 저 분들인지. 미안한데 저기 활주로에 이렇게 차가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저녁이어도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 딱 적합했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주제를 선정했었을 때 되게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우선 저보다 오래됐고 오래된 저의 나이보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한 직업인지 네. 그리고 이게 아직도 사람이 정말 향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밖에서 하드워커로 일하는 그쵸. 사람들인지가 사실 저한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시즌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처음에 옷을 만들 때 한 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한 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편성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딱 이유가 저는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무복을 만들어 줄 네. 거야 라는 그 한 줄이고 근데 조건이 아웃도어에서 일하는 험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치를 다 가지고 네.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인하우스에서 멋있게 일한다는 사람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에서 하드워커로 일하나 지금 인하우스에서 엘리트로 일하는 분들이나 우리는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다르지 않아 세상이.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제 가치관을 좀 투영하고 싶어서 네. 이걸 처음에 만들었었을 때 저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인천공사에 제가 우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조사예요. 진아님이 잘 보여주시는 그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요즘 네. 매체가 많잖아요. 그쵸. 볼 수 있는 책들, 그다음에 뭐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네. 뭐 남산에 있는 도서관들도 그쵸. 많고 도서관에 대한 것들 가서 검색하다 보면은 제가 필요로 한 책이든지 필요하지 않은 책이라든지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최대한 다 보고 볼 수 있는 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보고 네. 해외 쭉 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인천 공항에 전화를 하니 네. 이런 데가 있다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야수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네. 이제 전화를 해서 하니까 거기 이제 팀장님이 네.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네. 그 생각보다 공사다 보니까 그쵸.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떠한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들을 인스펙션 시켜주시고 네. 그다음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대가도 받으시지 않았어요. 되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있었던 뭐 23년도 넘벌잭 같은 경우는 진짜 산림청에서 네. 쫓아서 산 한 7, 8번 탔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자르고 24년도 SS는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이 라우드리 스피커 네. 이거는 영국에 있는 하베스라고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때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도 네네네. 있고 갈 해외에 수가 가지 없어서 못하고. 제가 있는 대로 정말 그때는 모든 진짜 영상이랑 영상 긁어볼 수 있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베스에서 온 답이 그랬어요. 너 뭐 하는 놈인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나는 국외에 있는 사람, 영국 외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생각이 없고 저는 제가 언제 썼던 자성이나 그 알리코나 왜 네. 네트워크를 왜 요걸 써야 되는지 이 나무를 이때는 강도를 이걸 썼는데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그게 다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인스펙터는 왜 암실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왼쪽 사이드랑 오른쪽 사이드에 대한 모듈을 동시에 안 만들고 따로 만들. 아니,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씩 찾고 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야 얘가 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고 있지? 너 약간 업계 사람이니? 약간 이런 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로. 네, 근데 저는 똑같아요. 이건 것도 제가 내가 단순히 호기심에 나와가지고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이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대리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자칫 경솔하게 들어갔다가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 그런 불편한 감정을 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제가 시간을 녹여서 충분히 봐야지 네.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로 얘가 그래도 무언가를 준비해 왔구나. 그러면은 준비해온 사람을 대하는 스탠스랑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맞대하는 스탠스랑은 다르다고 그쵸. 생각해요 항상.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준비하게 돼서 전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네.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 개체수, 이 새들이랑의 충돌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 충돌만을 관리하진 않아요. 공항에서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로 갈 때도 그렇고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동물들이나 애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행기에 같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대부분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이제 좀 이렇게 마취나 이런 걸로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이제 두려워져서 도망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케이지에서. 네네. 그럼 그런 친구들을 자기의 가족들한테 다시 되돌려 인도해주는 네. 그런 것도. 네, 되게 광범위한데 저는 그 광범위한 것들을 다 하면은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제 한 카테고리로 더 좁혔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새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분들이 개체수를 많이 이 새들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네. 줄었는지를 따라야지 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테고리로 잡는 건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반드시 어딘가에 서식을 해야 돼요. 네. 서식지. 그러니까 이 서식지가 공항의 이 활주로에서 근처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또 관찰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것 같을 때 네. 거기로 출동해서 드라이빙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위협 사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살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걸 하는 하는 분. 총을 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게 이제 동물들이 이제 사체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떤 케이지에 담아주고 어디다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또 인계해야 돼요. 그걸 인계를 관리하시는 분.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렬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스크랩하는 거거든요. 이제 네. 이때 요런 일로 이런 위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었더라는 것을 기록을 저장을 하는 분.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 전체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리뷰하시는 분으로 제가 꽤 오랫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누면 내가 옷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스케치하거든요. 네. 사진도 찍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옷이 저희는 요번에 이제 2가지 옷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제 소재에서 소재를 차이를 뒀어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캐주얼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느낌. 그리고 하나는 메인 시즌에 대한 건데 메인 시즌은 첫 시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소재를 써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한 74번 정도까지 만들었는데 네. 한 500번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소재도요? 네. 그래서 1번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500번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프라모델처럼 내가 원하면 어떻게든 조립해서 입을 수 있는 그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근데 이제 조금씩의 차이들은 있거든요. 네. 옷을 다르게 소재를 쓴다라고 하는 게 동일한 패턴에서 쓰면은 사실 구조적으로나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쵸. 만들 때 조그만한 장치들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네. 스몰 파츠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게 첫 번째 개체수 보호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주머니를 안 넣더라고요, 손을. 계속 사진을 찍거나
새들은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그쵸.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를 꽂고 있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네. 주머니나 아우터 포켓에 네. 계속 들고 있고 적고 사진 찍거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오. 그러다 보니까 손을 그러면은 어떤 장갑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네. 장갑을 항상 끼고 계세요. 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계속 걸어야 되고 또 엄폐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진아님 지금 입고 계신 것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 오거든요. 네, 그쵸. 후드가. 네, 이런 것들은 후드를 보면은 굉장히 깊게 써져요. 거의 다 가려지는군요, 네. 얼굴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랬었을 네.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뒤에 같은 경우는 후드 이제 절개가 없는 형태로 원통형으로 만드는 네. 게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라이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따뜻하게 썼으면 좋겠어서 네. 천천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옷들이 전부 다 원단들이 생활적인 방수가 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추들도 전부 다 코팅을 한 게 고무 코팅. 네, 저는 이게 코팅이 안 된 얘는 방수가 되는데 단추가 방수가 안 되고 물이 맺혀 있다. 그런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땀수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 좀 촘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스티치 라인보다는 하나 본본 가지고 정확하게 다 치고 싶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들더라도 그게 단순하게 이 간격이 틀어지는 게 저는 많이 싫어서 그래서 이제 뭐 지퍼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여러 형태들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전 주로 이제 램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울처럼 따뜻해야 되는데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일본 내피 형태를 만들고 얘는 탈부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들이 한 형태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이핑 처리를 했는데 네. 이 테이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중직으로 전부 다 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단추를 이렇게 홀드할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중직으로 짜면 사실은 굉장히 두꺼울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힘들고 뻑뻑하고 네. 그래서 얘는 또 단직으로 사용을 했고 또 안에 있는 안감 같은 경우도 되게 신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1930년도에서 50년대, 60년대까지 있는 실질적인 네. 이제 밀리터리에 대한 빈티지 것들을 네. 그대로 복각만 하는 애들이거든요. 일본에. 네, 일본.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복각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랑 약간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뭔가 세일즈도 잘 안 해요.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제 만들었어. 근데 이거 되게 좋아. 한번 써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들 되게 원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도 그렇고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네. 들어서 이 친구들의 그러면 내가 너희 거를 써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원단을 좀 줘볼래? 라고 하니까 되게 흔쾌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이런 테이프로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놓은 것 같은 이런 봉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안이랑 바깥이랑 성별이 달라서 그래요. 이것들은 화섬에 가깝거든요. 네. 진현님이 지금 입고 있으신 그쵸. 그런 피버 종류들에 더 훨씬 가까운데 안에는 올가닉 코튼 백이에요. 그러면은 분명 바깥에 있는 아웃쉘은 수축이 거의 안 일어날 건데 네. 안에 있는 코트는 한번 수축을 일어났다 한들 수축이 될 거야. 네. 그러면 분명 나중에 뭐 정말 나중에 500번을 사시는 분이 이걸 봤었을 때 안감이 울어 있다, 수축이 돼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거면 홀드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이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를 같이 보존할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들 때 사실 어떤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완벽하게 기능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생각하는 게 기능은 제가 이 지금 첫 번째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는 저는 이 옷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김영란법. 네. 5만 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커피를 사려고 했을 때도 도리어 사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멋있어서 아 네. 나는 너희의 멋있는 직업에 필요한 것들을 나는 내 용도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어라는 걸 드렸을 때도 안 된다고 네. 내가 사면 샀지라고 하면서 따로 그 차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네요. 네,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그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장비로서의 의도가 명확해야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멋있는 실루엣 패션 너무 좋아요. 지금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인데 네. 저는 그게 의도를 조금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멋있는 분이 멋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입었는데 멋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패션에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내가 어떤 의도를 줬는지에 따라서 그게 원가와 다를 수 있음을 부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핵심인 건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 기능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걸 충족히 설명하고 싶어 탄탄하게.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옷들이 저는 엄청나게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사람이 입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해 주느냐가 100%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옷을 너무 허접하게 만들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캐주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트라이 해봤어요. 원래는 캐주얼을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네. 근데 이런 컨셉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캐주얼이 조금 뒤로 미루다가 아 이거를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게 조금 더 캐주얼틱하고 이런 거였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랑도 어울려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입으면 제가 메인으로 있는 것들을 입으면서 아 메인은 너무 좋은데 다른 메인을 계속 이게 위에다가 쌓아 올려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캐주얼 한번 만들게 됐는데 이 소재도 정말 이제 참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얘가 페이크 레더처럼 만들고 코팅을 씌운. 네, 코팅을 씌운 것처럼 했지만 얘는 그냥 올가닉 면 100%. 오. 근데 면을 위에다가 만들고 그 위에다 코팅을 덮은 게 아니고 네. 면을 뽑는 사이에서부터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아 실내에서 애초에 코팅이 네. 돼서 나온.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네. 하지만 아, 이런 질감을 왜냐면 페이크 레더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식 레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갈라짐이나 네, 막 이런 갈라짐이나 것들. 이제 또 마찰이나 네, 사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가벼우면서 100% 방수가 되는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가볍거든요. 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내피도 상당히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합쳤을 때도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래서 아 이거에 되게 좋은 캐주얼로 변형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원단이 너무 멋있네요. 후가공 처리한 게 아니라 사에서부터 코팅이 돼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원단인 거잖아요. 네, 따로 맞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오. 그리고 이게 뭔가 이 쉐입이 이렇게 코팅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김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왜냐하면 크게 접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번 발려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쉐입이 원단의 퀄리티라고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원단과 나쁜 원단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 사람이 어떤 신념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저한테 되게 의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원단에 있어서. 그런 게 저랑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가 어떤 사람한테 용도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었는지가 전 그걸 가지고 와서 아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옷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한 것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빈티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네. 가져와서 충분히 재해석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코튼으로 갖고 와서 코튼으로 재해석하는 게 과연 재해석일까?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 혼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업그레이드는 안 돼. 업그레이드해야 돼. 뭔가 다른 걸로 보여줘야 되고 안 했던 익숙한 걸 갖고 와가지고 아 이 조그마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 재해석을 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저는 1번부터 시작해서 74번까지 왜 여기다가 각도를 넣고
왜 여기다가 주머니를 넣었으며 이 기장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얘가 예쁠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하는 것들은 단 한 개도 넣지 않았어요. 예전 거 같은 경우는 벗었을 때 행거루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24년도 SS 같은 경우는 정말 하드워커로 일하는 거 있는데 어떤 박스형 공장에서 하드워커로 일하는 네.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형태를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거는 형태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행거루프가 없어요. 이제 아웃도어 이분들은 밖에서 어디다가 그쵸. 걸 일이 아예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행거루프가 있으면 되게 편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필요가 없는 디테일을 가지고 오는 거는 저는 제가 고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거든요. 네. 정말 철저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직접 장비로서 사용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네.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호크 자켓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이 다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이 진짜 멋있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들은 이제 뭐 방금 얘기했었던 네 번째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단순하게 단 하나의 옷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레이어링 해가지고 얹혀서 입었었을 네. 때 멋있는 옷인데 이것도 메인 컬렉션의 제품들이 있고 메인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감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오카야마에서 나온 정말 셀비지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이런 셀비지 라인들 당연히 다 살렸고요. 이 봉제 라인들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달려 있어요. 전부. 이 이유가 있는데 저는 네. 그때 들었는데 한번 얘기해 네. 주실래요? 뒷백에 원래는 이 레퍼런스가 사냥 꿩이나 토끼들을 위한 네. 사냥용이었는데 사냥을 하고 작은 동물들 여기다가 이제 담거나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옆에서 사이드 터널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디테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존을 하는 형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셀비지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셀비지의 원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너무 좋았고 네. 너무나 이 셀비지가 참 이게 워싱을 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원단을 그냥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 계시면 오, 네. 제가 룰. 네 원단이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2배거든요. 네. 이게 28인치가 나오니까 네. 원래는 뭐 통상적으로는 큰 폭이라고 하면 56인치에서 네. 58인치 정도가 나오는데 전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느낌을 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얘가 정말로 하드한 셀비지다 보니까 옷을 만들면 얘가 옷이 서요 그냥 이렇게. 네. 무슨 그러면은 말인지 압니다. 이거를 입을 수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올게닉하게 그냥 워싱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불친절한 그쵸, 얘기라고 그쵸, 생각한 그쵸. 거예요. 근데 얘를 표현하고 싶어서 얘를 최대한 그냥 입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풀어줄 수 있는 게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게 한 13분 정도만 그냥 네. 내추럴 워싱을 해가지고 옷이 서거나 정말 그 불편하지 네. 않은 지점까지만 맞아요. 네, 따로 이렇게 내추럴 워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옷을 만들면서 계속 걸렸던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지막까지인데요. 보시면 안에 다 깔끔하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셀비지를 살려서 네. 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아몰 부분. 여기가 약간 이게 저 처음에 제가 샘플로 만들었을 때는 저기도 이제 해리로 다 쌌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저 이제 견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총을 여기, 견착하는. 네. 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아몰과 이렇게 다 여러 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처음 퍼스트 샘플로 만들었을 때는 한 8겹 정도의 두꺼운 게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봉제하다가 안 들어가죠. 손이 정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네. 우선 입었었을 때 여기가 너무 딱딱하게 맺혀 있어요. 어깨가. 네. 그래서 이거를 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해리를 쌀까라고 했는데 그 해리 역시도 네. 두꺼운 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조금 더 사람들이 불편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쌀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해리를 쌀 때도 똑바르게 스티치가 잘 안 나가요. 네. 그거는 베타랑이어도 안 나가는 건 네네. 매한가지거든요. 네. 얘는 왜냐면 이 폭이 짧은데도 그쵸. 불구하고. 근데 그걸 끝까지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입었었을 때 불편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 저는 제가 겨울에 겨울옷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스트거든요. 실제로 내가 입을 수 있는지 그런 네. 건가요? 했었을 때 없었을 때 오히려 좀 편했어요. 음. 이게 하나씩 더 걸리면서 무거웠기 때문에 해리를 안 싼 게. 네. 네. 그래서 이 깔끔함을 조금은 포기해보자. 왜냐면 음. 실질적으로 예쁜데 착용했었을 때 불편해? 그게 과연 내 모토에 맞는지가 사실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팝업 때 구매하셨던 분들한테 다 설명드렸어요. 이 해리가 여기 안 싸져 안 있는 싸져 있습니다. 아몰에 해리가 이거는, 없는 네. 안 싸져 있는 이유를.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도된 게 맞는데 이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의 다른 옷들을 다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미스해서 놓친 게 아닙니다. 음. 저도 끝까지 고민을 했고 이게 만약에 조금 불편하시면은 이 옷을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단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네. 괜찮아 그 정도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시각적으로도 그런 하드한 느낌이 나실 텐데 제가 지금 직접 만져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진짜 하드한 그 세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옷 자체에서의 그 소재로서 나오는 임팩트가 사실 있어요. 롤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롤 있는데 완전 롤 보셨어요.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일본산 세비지인데 참 그냥 이렇게 롤로 봤을 때도 엄청 멋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자켓을 만드셨으니까 요런. 제가 동지한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아예 접히지가 않아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이렇게 다 해리로 다 해리가 마감. 싸져 있죠. 네. 그렇네. 이거는 얹히시면 여기가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항상 저는 제가 안 입는 옷을 과연 누군가한테 멋있다고 해서 팔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그 포수 사냥을 하는 사람 옆에서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에 네. 대한 옷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네. 쏘고 있었을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네, 줄 수 있게. 네, 언제든지 줄 수 있게 포켓팅들도 많이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런 포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옆에 주머니 찌르고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산탄이라든지 총들을 총알에 넣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넓혀서 네.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 좀 코인 포켓 낼 수 있게끔. 네. 근데 여기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스페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다 그래서 이게 투웨이 형태로 다 만들어 놓거든요. 일부러. 이분들은 주머니에 손 넣을 네. 일이 이제 있는. 왜냐면 그쵸. 여기서 가져와서 꺼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만들고, 이제 이 안에도 안감들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얇은 립스탑 형태에 있는 네. 나일론으로 만들었는데, 립스탑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좀 시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하드해져요. 네. 근데 저희는 완벽하게 소프트한 형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게요. 립스탑인데 그렇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소프트해요. 부드러워 보이는. 네. 오. 그리고 이건 역시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이런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저는 금속들을 잘 안 써요. 금속들에 대한 스냅이나 아일렛을 잘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노후화 되거든요. 네. 원단이라는 게. 네. 근데 금속은 옷보다 노후화되는 스피드가 굉장히 더 느려요. 네, 느리죠. 그러면 얘는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는 그대로 홀드돼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면 여기에 탈출하는 그렇죠, 케이스들이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네. 아니면은 녹슬었는데 방법이 없어. 아일렛이 빠지거나. 네, 그래서 이제 덧장들 같은 경우를 해서 저는 실로 다 뚫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빠질지 모르니까 스티치를 또 넣고 위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포 진짜 각도를 틀어서 아웃포켓을 다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보니까 뭔가 큼지막한 것들을 꽤 많이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똑딱이는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해서 그냥 다 때려놓고 있다가 다 꺼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시켜놨던 것들은 나는 여기다가는 이렇게 일자로 찍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펜슬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밖에다 그냥 툭 한번 이렇게 걸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포켓이 이런 네. 식으로 네. 대부분은 이런 포켓에서 여기서 뭔가 바텍을 찍거나 뭔가를 네. 해가지고 형태를 홀드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 꽂았다 그냥 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제 뭐 슬리브 포켓에 있는 뭐 포켓 그 펜슬 포켓 이런 것들도 나는 사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써볼 일이 없다고 사실.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똑같이 정말로 뭔가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디테일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뒤에 네. 안간 쪽으로 아까 여기 데님 자켓에서 같이 네, 맞아요. 있었던 그런 포켓이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산탄총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쫓아내거나 쫓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한꺼번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면은 네. 메인의 서브가 같이 그렇죠. 같이 담아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사용했어요. 차관을. 그리고 이제 뭐 팬츠는 이 친구랑의 이제 같은 이렇게가 이제 같이 네. 입을 수 있는 건데 더블리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랑 똑같은 건데 네. 안감에 있는 내용들도 똑같은 이런 아까 그 립스탑 그 네, 같은 맞습니다. 소재인가요? 아, 네. 자켓이랑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안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선은 얇은 저희가 이게 방수만으로도 되긴 하겠지만 그 네. 안감이 첫 번째 촉감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형태여야지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일론 같은 경우는 우선 기반적으로 바람을 좀 막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러면 너무 더워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쵸. 불편해질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실루엣이나 통이나 이런 것들을 각도를 조절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름을 붙이는 케이스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지에서 쓰는 안감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에 동일해요. 겉감보다는 비싸요. 네. 근데 안감이 더 네, 가격이 나가는. 저희는 모든 것들이 안감이 훨씬 더 비싸요. 네. 몸에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안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누군가가 안감, 겉감을 나눠놓은 적은 사용세를 나눠놓은 건 한 번도 없거든요. 안감으로 자주 쓰이는 원단이 있고 겉감으로 네. 자주 쓰이는 원단이 있는 거지 나눠져 있지는 않은. 네, 처음부터 네. 아무도 안 나눴을 거예요. 네. 근데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걸 쓰자라고 네, 하면서 네. 일반적으로 안감의 가격들이 떨어진 거지. 네.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피부에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필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면은 그거를 제일 좋은 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경우도 포켓팅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백포켓이 들어가는데 이게 네. 사실 더블리의 원래 버전인 거거든요. 그걸 제가 어레인지를 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캐주얼로 했었을 때 이런 자국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는 네. 제가 이거를 어딘가에서 그냥 어떤 뭐 빈티지 샵에서 산 내용이 아니고 네. 이거 정말 2차 대전 참전하셨던 분이 바자회에서 팔고 있었던 거를 네. 구매하셨어요? 네, 구매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얼룩인지 핏자국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착안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고 이게 보시면은 주머니에 여기에 바텍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끝에. 근데 제가 그 버전 끝에가 때문에 아니네? 중간에 끝에가 들어가 있네, 아닙니다. 바텍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네.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버전마다 다른 건지도 네.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원래 이런 바텍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로 이렇게 찍어져 네, 있었거든요. 그분은 자기는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속 엄청 깊어요. 네. 나는 깊은 소매가 싫었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넣어놓으면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게 싫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매를 줘서 나는 아 따로 치셔서. 네. 근데 제가 빈티지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내가 못 살았던 삶에 대한 것들을 대리로 사는 거죠. 네. 시간의 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바라보는 건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네네네.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을 단기간에 많이 입었을 수도 있겠지만 활용에 의해서 입었던 것들이 빈티지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 옷에 대한 잘 보면 사용 설명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전 되게 빈티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요런 식으로 이 사람은 사용했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버전에서 어저스트는 두 개가 있어야지 단추가 효과가 있어요. 네. 이 캐주얼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그대로 조금 고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없어요. 아 하나만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잘못 어드저스트 달린 버튼 거 있-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답답해서 뜯었어. 아 어드저스트는 원래 네. 두 개 있었는데 하나만 버튼을 뜯어버리시고. 네, 저는 그분한테 이거를 좀 뭔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지 모르지만 헌정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얼룩 그대로를 그냥 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오. 레퍼런스가 있는 거에 대한 캐주얼은 저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직업에 대한 사람을 탐구하는 것처럼 네. 사람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 때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빈티지 컬렉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대부분은 정말 예뻐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 바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셀링하는 데 가가지고 네. 이걸 바잉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바잉해 왔는지 사실 많이 물어보고 스토리에 좀 더 네. 인스퍼를. 그게 제가 납득이 되면 그걸 사거든요. 음. 이분은 정말 납득이 됐어요. 그냥 내가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난 이게 싫어서 뜯었어. 네. 근데 제가 만들었었던 이 옷에 이제 저희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모듈러로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헌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난 이 네. 사람을 빈티지에서 뭔가를 갖고 왔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사실 그쵸. 이 부분도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네.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딱 입는 옷들로 교육을 하는 게 네.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뭔가 그 다음 교육했었을 거나 리뷰를 했었을 때는 딱 응집해가지고 내가 이걸 분석했는데 이걸 너희가 맞는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고 네.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복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재킷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프트한 나일론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가볍고 부드러워요. 네. 이게 뭐 사실 그 아웃도어용에서 혹겹 바람막이로 굉장히 네. 많이 뛰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활동성이 좋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좋았던 거는 몸에 잘 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형태들에서 이런 만들면은 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가 현장에 갑자기 나가야 될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네, 충분히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실 비랑 이런 방수들이 다 되다 보니까 네. 거의 요런 느낌을 꼭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켓 이제 코인 포켓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네. 넣을 수가 있고요. 음. 이 안에가 일반적인 형태들로 이런 재킷에 안주머니나. 있지만 이제 네. 여기에도 이제 나중에 나갔었을 때 큰 무언가를 들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포켓을 이제 자켓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이어서 네. 포켓을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쵸. 억지로 넣으면은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진짜. 복식상 네. 자켓이라는 복식이. 이 네. 복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포켓을 넣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이게 위쪽에 만약에 포켓을 넣어가지고 뭔가 하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옷이 굉장히 무너져요. 그리고 저희 옷들은 대부분 심지를 거의 넣지 않거든요. 네.
뭐 심지를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그쵸.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기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저는 저희 옷이 어느 정도 홀드하고 있거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형태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 잘 만들어진 옷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덜 쳐지려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포켓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지구는 중력에 끌어당겨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이걸 캐주얼로 만들었었을 때는 쭉- 이거는 조금 더 원단이 네. 오. 이게 코튼과 울과 린넨이 네, 들어가요. 린넨 느낌이 좀 네. 있네요. 근데 이런 스트럭처들이 네. 굉장히 조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 역시도 똑같이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를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옷이 멋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추럴하게 입다가 정말 그냥 자연 세탁을 했는데 카라가 약간 돌아가 있어. 그런 게 전 되게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루킹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느낌에 이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뒤에도 요 느낌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려고 그러면 심지를 저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뭔가 같이 네. 이렇게 가는 뭔가 이제 심지가에서 옷이 좀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에이징 되거나 그 다음에 심지가 굉장히 오래되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은 버블이 네. 생긴다든지 사실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베스트인데요. 네. 붙여놓은 게 한꺼번에 깔끔하게 떨어질 리가 그죠. 말무해요. 그럴 거의. 수 없죠. 네. 버블이나 어느 쪽은 떨어지고 어느 쪽은 홀드돼 있으면 네. 그건 수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네. 그게 과연 오래 갈 내 옷들과는 맞는 얘기일까? 그쵸. 라는 생각 때문에 음. 그래서 원단을 선택할 때도 요거를 만들고 요게 너무 예뻐라고 하는데 네. 심지 테스트를 다 봐요. 음. 뭐 메인이야 전부 다 봤고 네. 저희도 이제 잘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132도에 평프레스 7인치 이상 되는 거에 뭐 2에서 3초 사이를 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네. 아. 그래서 이제 큰 평프레스가 있는 공장도 한국에 사실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좋은 프레스나 설비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재킷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근데 재킷을 만드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점퍼를 만들기 어려워해요. 이게 영역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옷들을 다 한 군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네, 정확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 사항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네. 이 작업의 난이도도 그렇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안 나와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만들 때도 이걸로 캐주얼을 했는데 이 심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같은 스탠스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즌을 했었고 그다음에 뭔가를 기획했었을 때 1안, 2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1안은 괜찮은데 이 심지에 적합하지 않아. 네. 아니면 이 붙여야지 얘는 멋있는 옷이 나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작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첫 번째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어레인지하고 네. 그 다음에 종이 가봉 저런 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목 가봉 보고 퍼스트 샘플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손맛 좋은 선생님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네. 만들고 파이널 제가 만드는데 이것들을 좀 적게 만들면 6, 7번 많이 만들면 한 12번, 13번 만드는데 한 번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차이도 사실은 나갔었을 때 불편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뭐 작게 원단 가격이랑 뭐랑 해가지고 4, 50만 원씩 한다고 해도 그렇죠. 샘플 한 번 보는데도 몇십만 원씩 드는데. 근데 뭐 되게 웃긴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시즌을 다 팔아도 R&D 비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단 가격이나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막 접근하기 편한 가격들은 사실 아니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영상 보시고 사이트나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가격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 비싸야 돼요, 가격이 사실은 진짜로. 근데 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조그만한 사람이 몇 명이서 같이 힘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시즌에 판매하는 것 중에서 판매가가 제일 높은데 네. 이미 만드는 순간 판매가가 넘어갔어요. 원단 가격이 너무 비쌌고 이걸 데님에서 이 정도 봉제를 할 수 있지가 않다 보니까
완벽하게 우분이 가지고 있는 테크니션들한테 네.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이게 겹겹이 접고 하는데 너무나 하드해지니까 속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꺼운 실로 그러면 한 번에 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실로 무조건. 잘근잘근하게 쳐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일을 해놓고선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인가공을 이만큼 낮춰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또 저는 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시간이 드는 네. 일이니까. 시간이 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남아야 될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려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너 이거 이 가게 팔 수 있냐? 너 이거 팔아도 되냐? 얼마에 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 팔까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야, 너는 그냥 하지 마. 약간 이런 네. 이야기인데 전 사실 너무 좋아요, 이게. 이 데님을 이런 식으로도 데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범용성 있는 데님을 만들기도 하지만 데님이라고 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멋있게 보여주려고 걔네들이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가 사실 저한테 되게 큰 길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짜는 친구들한테도 가서 얘기했을 때 야, 너네 되게 멋있다. 일본에서. 네, 네. 너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너 진짜 멋있다. 너 너무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오래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냥 고맙다고 웃으면서 그냥 자기 일 계속해요. 네. 어제도 내일도 항상 똑같은 스탠스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옷의 원단에도 좀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도전 정신도 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시켜 드릴 네. 건데 이건 셔츠형 재킷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셔츠형 재킷이 딱 만들었었을 때 그냥 셔츠 같지도 않고 재킷 같지도 않은 형태가 정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카라들 보면은 자켓 카라죠. 카라처럼 좀 크게. 네, 그리고 이런 포켓들 같은 경우도 크고 입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5번째 네. 이거를 타 기간에 인계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위에 걸칠 수 있는. 그분들은 그냥 차를 타고 와서 인계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셔츠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셔츠를 넣었을 때 일반적인 포켓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입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폭이 엄청 크군요. 네. 입체 나오는 이거를 폭이. 그냥 이런 식으로 썰지를 않고 크게 만들면은 네. 내용물이 이렇게 나와요. 완전 이제 2D에서 3D로 그냥 이렇게. 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곡을 줘서 이 형태를 해야지 얘가 많이 넣었을 때도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굉장히 아니라 부자연스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네.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도 더 많이 내려고 바택을 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네. 이제 옷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데 여기는 바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해를 네, 만드시는 저희도 이제 저희랑 만드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랑 꼼꼼하게 오랫동안 합을 맞추다 네.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바택이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되는데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지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안 들어간 게 100% 맞습니다, 선생님.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의도된 거니까. 네, 얘가 홀드돼 있으면은 여기만 떠요. 여기가 홀드돼 있지 않아야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온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갑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외부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완전 네. 소프트 나일론으로 돼 있어요. 그렇네. 저는 네. 컬러가 지금 블랙이어서 카메라로 보여서 잘 못 봤는데 안감이 네. 확실히 아까 그 이 친구랑 원단이랑 같은 원단인 것 네, 같은데 같은 맞죠? 원단입니다. 네. 네. 컬러만 다른 네, 거지. 같은 원단에 이렇게 컬러를 만들고 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안감을 쳐서 이렇게 파이핑을 다 이렇게 네. 쌌거든요, 전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셔츠형 재킷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걸 제가 캐주얼로 풀었을 때는 이 폴리로 돼 있는 트위드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트위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트위드를 이게 변형도 그렇고 무겁기도 하고 사실 좀 이렇게 다루기 힘든 소재잖아요, 트위드가. 맞아요. 네. 근데 폴리라고 하는 게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성격 때문에 사실 트위드로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2색, 3색을 내면서 보온성을 줄 수 있는 폴리 100% 트위드를 얘네들도 되게
텐진이라는 회사에서 트라이를 많이 해서 네.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게 셔츠용 자켓으로 만들고 이건 자켓이기도 하고 셔츠기도 하고 그리고 폴리로 가볍고 따뜻함 네. 그 다음에 머신 세탁을 해도 변형이 없고 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합하기 때문에 이 트위드의 질감까지도 같이 표현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독특한 원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회사도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발해봤자 어차피 돈이 안 돼, 우리도. 근데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과연 원단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옷을 만들 때 대부분의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저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면 이걸 사가시는 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지불하고 사가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이전 시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동일한 스탠스로 똑같이 이렇게 장면을 만들고 네. 그 장면이 내가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치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옷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 심지한테는 제가 그 컬렉터로서의 그런 뭐 컬렉이라는 행위의 의미 어쨌든 컬렉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덕후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뭔가를 모으고.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그 뭔가 이 옷을 만든 데 있어 뭔가 탐구하시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그 또 다른 느낌의 이제 네. 뭐 덕후란 말이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사실 그게 그들 영역에서 내가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메이킹을 하시는 뭔가 그냥 의미나 편하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뭐 옷을 잘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옷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전 사실 제가 이렇게 옷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옷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 대한 스탠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늘 내일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그 자리에 꼭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옷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1번 다음에 2번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2번을 안 거쳐도 3번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거치려고 하는 게 제 삶에 똑같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제가 그렇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서 그것도 옷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조그마한 습관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었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갈아 넣는 게 저는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가 똑같은 게 나오더라도 시간을 넣었었던 거랑 안 넣었었던 거랑은 정말 이 알아봐 줄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진짜. 네. 그래서 그 스탠스를 이용해서 다음 것도 똑같이 그 다음 것도 똑같이 저는 그게 저한테 옷을 만드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 대한 영이. 네. 제가 아까 오프닝 뭐 공화에서 찍으면서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이제 또 줄임말로 할 뻔했네요. 이름이 여러분 이제 줄임말로 하셔도 됩니다. 네, APTF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표님 번호를 제가 그렇게 저장해가지고 그 대표님으로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브랜드가 저한테 그 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 규정할 때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해서 그날 안 찍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저한테 이제 딱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저번에 이게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그 가죽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밀리터리고 똑같은 복각이고 뭔가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재해석하는 과정의 메시지가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삶의 스탠스가 녹아져 있는 이제 그런 브랜드도 조금 제 머릿속에 이 정립이 돼서 이제 좀 말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옷을 제가 뭐 입어보고 막 엄청 자세히 찍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화 안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이트나 제가 인스타 이런 건 뭐 적어서 해야 이제 또 들어가서 보시니까 제가 이제 아래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옷도 구매해 보시고 하면 정말 이렇게 딱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